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는 지난 8일 KBS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된 것에 관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최근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이 위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가 포옙, 박은호, 홍명보 감독 이렇게 세 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원래 절차는 전력 강화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 축구협회가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며 지난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거스 히딩크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20년 만에 지금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세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외국인 감독이 한 분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에르베 르나르, 제시 마쉬 등 이름값 있는 감독들과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한 것에 따른 금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였던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까지 더하면 위약금 규모가 100억 원대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고 2024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위약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 때문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실제로 협회가 TV 중계권을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임생 기술이사는 브리핑에서 외국인 후보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연봉 문제도 다 문제가 없었다. 축구 철학이 확고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적합할지 의문이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협회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겠지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위원이 직접 이야기했던 위르겐 클롭급 감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다며 그때 당시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사비, 에르난데스, 라파엘 베니테즈처럼 제 기준엔 깜짝 놀랐을 감독들과 컨택했다.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엔 좋은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엔 박주호 등 많은 위원들이 들어갔던 전력강화위원회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대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였고 클롭급인가라는 물음에 내 기준에선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팬들을 만족할 만한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발언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팀을 잘 통제한다. 외국 감독들은 많은 선수들을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팀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했다.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외국인 감독을 통해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얼마나 이롭냐가 중요하다. 외국인 감독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외국인 감독이 1년 365일을 넘어 366일을 한국에 머문다고 해도 감독의 성적이 엉망이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사령탑 인선 작업에 기대가 컸던 이영표 위원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에서 했던 말이 즉시 나오고 의견 대립이 있고 사퇴하는 등 나를 포함해 축구인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